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시작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것 같은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요. 오늘 갤럽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간 조사인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긍정평가 하락하고 부정평가 상승하고 여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 무당층은 최대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지지율 하락했다 이렇게 풀이하는 언론도 있는데 어쨌든 민심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고 총선이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 아닌데 이게 좀 복잡해요.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유불리 한마디로 여당에게 불리 아닌가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점이 있어요. 레퍼런스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대규모 감염병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때 사스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그때 달랐어요. 제가 쭉 짚어보면은 사스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에 발병했습니다. 당시 이제 노 대통령과 고건 총리가 대응을 진두지휘했고 NSC 사무처 내에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됐어요. 사실 이때부터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대형 산불 등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됐거든요. 그리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상황 종결 후에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지금 이 감염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 대응 시스템의 틀거리가 사스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평가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2003년 3월이었다. 예, 그게 이제 몇 달 갔는데. 하지만 선거를 보면 선거는 2004년이었으니까. 사스는 전혀 변수가 못 됐습니다. 게다가 그 중간에 또 노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년 차인 2009년 4월에 신종플루가 발생했는데 이게 사스에 비해서 오래 지속되고 전염성이 높아가지고 감염자 수가 한 76만 명.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자 수도 세 자릿수가 발생했는데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 괜찮았다. 다른 나라들을 하고 비교해 볼 때 정부 대응 평가도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도 신종플루는 이슈가 못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슈가 됐죠. 시차가 1년 이상이 나니까요. 근데 이제 메르스는 달랐어요. 확진자가 나온 지 9일 만에 컨트롤 타워가 설치됐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부 안에 이런저런 기구가 자꾸 생겨가지고 혼선이 가중되고 6개월간에 186명 환자 발생, 사망자 38명. 당시 이제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까지 하락을 했고 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쫙 주목을 받았죠. 그랬었죠. 이것도 이제 선거하고 좀 거리가 먼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하고 정부가 위기 관리에 자신감을 잃었고 그 여파가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메르스도 2013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컨트롤 타워 아니다. 이러고 정부 기관들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론 동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웠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는 그랬죠. 그렇죠. 기무사, 국정원 이런 데가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유가족들 동향 사찰하고 막 그랬죠. 그게 이제 메르스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전례를 몇 가지 했습니다만 총선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죠. 선거하고의 문제. 어렵네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두 번은 그 진행되는 동안에도 초기 단계는 좀 불안했던 게 있는데 중간 단계 가면서는 별 영향이 없었고 근데 메르스 때는 뚝뚝 떨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초기 단계라서 근데 이제 짚어본 것처럼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발생이 아니라 관리와 대응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시작 자체가. 그리고 또 이 기준이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 쪽일 거예요. 과거 유사 사례하고의 비교. 지금도 각 여야가 약간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이랬는데 이렇다라고. 그리고 주변국 정치 경제적 위상이 비슷한 나라하고 비교. 지금도 이제 미국은 어쩌는데, 일본은 어쩌는데. 좀 전에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야당 등의 비판이 도를 넘어설 경우에 역풍도 분다. 이런 점을 짚어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번 총선에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산, 진천 이런 충청권의 악영향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쪽도 이제 막상 우리 국민들이 고생해서 들어온 걸 보면 좀 사람들 감정이 바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한에서 오신 분들이 2주 동안 격리가 되는데 2주 후면 2월 중순이에요. 그분들이 별일 없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관리가 잘 되면은 이 자체가 그 선거에 영향 미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 사태보다 이 사태로 퍼지는 이제 간접적 효과들은 여권에 좀 불리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래 가고 뭐 경기가 맞아요.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국하고 무역도 줄어들 거고 만약에 부동산도 또 들썩거리고 이런 매우 안 좋죠. 그리고 사람 모이는 모든 건 다 취소시키고 네. 극장에도 사람이 없다니까 그 모든 네. 게 다 매출 저하죠.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보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은 매우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최우선이 이거죠. 그렇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봐도요. 대통령 업무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가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부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조금 뭐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좀 지금 정부나 여권 지지층들이 생각하는 개혁적인 부분 이걸 이렇게 강조해 나가는 게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우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로 해야 네. 됩니다. 누구한테 오늘 한마디? 오늘은 청와대하고 여야 지도부 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사회 전반의 불안감하고 긴장감이 높아질 때는요. 자살골의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네. 막말이나 음주운전 같은 행들이나 공천 잡음이나 경선 부정 같이 이제 재무돈 파는 행위가 옛날에 대강 넘어갈 것 같은 것도 이럴 때는 때가 어느 때인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심판받을 거예요. 다들 조심해라. 네, 살얼음 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